서브 이슈입니다. 패권국 아직까지는 미국이다. 어제 노르트 스트림 파괴의 배후에 미국이 있는 것 아니냐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월가의 인용을 빌어 러시아가 파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의존인데요. 러시아가 만약 가스관을 파괴했다면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만 가스를 유럽에 수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가스를 팔아먹을 곳은 중국, 인도뿐입니다. 중국은 어차피 자신 아니면 팔아먹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격도 후려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상기 규정이 없어서 싼 값에 러시아산 가스를 사와서 한국, 일본에 팔고 있죠.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짱깨가 번다라는 속담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기에 러시아는 서유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스관을 자신이 폭파했다고요? 가스관 파괴로 러시아의 대전략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기 위해 20년간 공들인 것이 노르트 스트림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지배하면 군사적, 경제적으로 안정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부를 통한 자급자족과 흑해 연안을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가스는 다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가스관은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독일로 다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스관에 바닷물이 들어가 영국 폐쇄의 위기입니다. 지금 유럽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러시아산 가스를 다시 들여보내느냐 하는데 협상하면 됩니다. 협상의 동력은 독일 국민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독일 국민이 못 살겠다 데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최근에 독일의 일부 국민들이 가스 열어달라 데모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가스 재개를 내건 정당이 투표해서 이기면 러시아산 가스 수출 재개도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인더스트리 4.0도 포기 못합니다. 일자리 빼앗기기 싫으면 러시아의 가스를 받아야죠. 독일은 이미 핵발전소도 2기 빼고 다 폐쇄해서 석탄 발전소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친환경 테마를 잡았으니 친환경 에너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천연가스가 제일 친환경적입니다.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 가스 재개는 독일과 러시아가 동시에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스관의 파괴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이죠.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젠 반대로 미국의 에너지가 유럽으로 가게 된다면 미국이 유럽에 에너지 목줄을 쥐게 됩니다. 이제 천연가스는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안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비싼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노르트 스트림 파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독일과 러시아의 협상에 의한 가스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다시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연결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밸브를 열어서 바로 가스를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연결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를 뚫고 공사를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보입니다. 따라서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연결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 없이 춥고 비싼 겨울을 날 것입니다.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달러의 가치는 더 오를 것입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무엇이 좋습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결국은 외환보유고를 달러로 쌓아야 한다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외환보유고 경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로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유럽의 삽질을 신흥국들은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외환보유고를 달러, 유로화 등으로 분산해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달러의 가치는 오르는데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약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달러 이외의 자산은 달러로 계산했을 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달러의 비중을 늘릴 수 있을까 아니면 유로의 비중을 늘릴까라는 것이죠. 당연히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을 늘릴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일을 계기로 달러화가 더 대세가 될 것입니다. 달러화로 외환보유고를 쌓으면 미국은 무엇이 좋습니까? 미국은 손쉬운 성장과 지배가 가능합니다. 쓰면서 성장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만들면서 성장하는 것이 쉬울까? 라는 것이죠. 당연히 쓰면서 하는 성장이 쉽습니다. 미국은 소비의 나라죠. 소비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손쉽습니까? 물건 만들려면 저렴한 인건비, 창의적인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비로 성장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냥 돈 풀어서 전 세계의 물건을 사다가 쓰면 성장하니 얼마나 쉽습니까? 마치 미국과 신흥국은 주인과 노예와 같습니다. 미국은 가치 없는 종이 달러로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를 사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소비의 성장은 얼마나 친환경적입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등의 제조업이 친환경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은 환경을 파괴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공해 물질이 만들어집니까? 제조업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빅테크는 오히려 친환경적입니다. 전혀 환경 파괴 없이 성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는데 무슨 환경 파괴가 있습니까? 빅테크가 제일 친환경적인 기업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은 중국과 같은 곳에서 아웃소싱하면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생각입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면 친환경 테마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같은 곳은 인권과 관세로 찍어 누르면서 다른 나라로 아웃소싱을 옮겨가면 됩니다. 아니면 돈으로 꼬시면서 미국으로 오라고 하면 되겠죠. 저렴한 인건비와 강력한 중앙 권력이 있어야 제조업이 번성합니다. 한국이 그랬고 지금은 중국과 베트남이 그러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신흥국의 물건을 달러로 사고 신흥국의 제조업 아웃소싱을 하면서 탄소 배출 이후로 탄소세를 뿌린 돈을 다시 걷어갈 수 있습니다. 무한 루프가 되는 것입니다. 빅테크가 커나가는 것은 미국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잘 사는 부자를 따라하는 것은 대중의 염원이죠. 셀럽을 따라하는 팬심처럼 말입니다. 부자가 쓰는 것은 뭐든 좋아 보입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내니 부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싸이월드를 이겼던 것입니다. 부자가 하는 것은 쿨해 보이니 말입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면 영구적인 파산이 없습니다. 신흥국이 외환보유고로 달러를 국채로 쌓으면 미국은 돈을 가지고 바잉파워를 이용해서 신흥국을 지배하고 세계 경제를 주무릅니다. 결론입니다. 유럽이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삽질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입니다. 미국에 투자합시다.